안녕하세요. 알리바바 무역과 오늘은 용어 정리라고 해야 되나?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막 이런 말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도대체 뭐 무슨 말이냐,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매대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대행, 배송대행, 그리고 뭐 사입, 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직구, 그쵸? 예. 그리고 뭐 배대지, 그 다음에 포워더, 뭐 운송,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직구. 그래서 이제 직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는 건데,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사이트가 해외 배송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주소 다 넣고 한국 주소 넣고 이렇게 하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구인데, 많은 해외에 있는 그런 사이트들, 인터넷 쇼핑몰 뭐 이런 사이트들이 해외 배송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혹은 해외 배송을 하긴 하는데 특정한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배송을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해외 판매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배대지입니다. 배대지. 배송 대행지. 그래서 미국 배대지, 중국 배대지, 영국 배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미국 아마존에서 뭔가를 샀다. 그랬을 때 아마존이 한국까지 배송을 안 해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아마존에서 배대지까지 물건을 보내는 걸 하죠. 배대지는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배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이제 그 물건이 갔죠. 그 다음에 그 배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배송 대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배대지고요.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뭐냐면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데, 이 업체가, 그러니까 이 산 셀러가 한국까지 배송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직구하시는 분이 배대지를 선정을 해서 아마존에다가 배송지를 미국 배대지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럼 배대지 주소로 갔다가 배대지에서 이제 배대지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마존에서 무슨 물건을 샀다. 이렇게. 그러면 그 배대지에서 그 물건이 입고된 걸 확인하고 한국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구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구매 대행입니다.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또 배대지를 이용을 합니다. 구매 대행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직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구를 하시는 분들 말고,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를 직접 가서 하는 분들 말고, 직접 가는 거가 귀찮아. 막 해외 사이트 잘 모르겠고, 어렵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외국 제품이나 외국 브랜드 제품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뭐 G마켓 11번가 이런 데다가 제품을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이 대신 구매를 해주는 거죠. 해외 구매를. 한국에 있는 소비자 분들이 그 한국 사이트죠.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가 아니라 한국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구매 대행 업체 분들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그때 구매 대행 업체 분들이 이제 그 외국 사이트에서 대신 구매를 해서 배대지에 물건을 보내서 그 한국에 물건 받는 소비자분들까지 배대지에 있는서 그 소비자분들까지 보내는, 이게 바로 구매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외 구매를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아니면 뭐 1688에 있는 물건을 이제 한국 사이트,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데 쫙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중국 타오바오, 알리바바 1688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중국 배대지 통해가지고 한국으로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게 이제 중국 구매 대행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업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제품을 몇백 개에서 몇천 개, 많게는 또 몇만 개 막 등록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구매 대행 업을 하시는 거죠. 중국 구매 대행 업, 또는 미국 구매 대행 업, 일본 구매 대행 업, 이렇게 업으로서
하시는 걸 구매대행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입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동대문 사입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동대문 가서 이제 막 그 도매 물건들을 떼어오는 거를 동대문 사입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가게 매장을 해요. 매장을 하는데 동대문 시장에 밤 시장이잖아요. 그럼 밤에 가서 도매 물건을 이렇게 떼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입이라고 하는데 매번 가는 게 힘들잖아요. 매번 가는 게 힘드니까 그거를 대신해 주는 분들을 동대문에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입삼촌이라고 해요. 사입삼촌.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동대문 사입삼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은 분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입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매장에서 101번 옷 뭐 10벌, 102번 옷 뭐 20벌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하는 분들이 사입삼촌. 그걸 이제 사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국내 사입인 거죠. 근데 저희가 중국이나 이제 해외에서 사입하는 거. 이거는 뭐냐? 아까 구매대행이라든지 배송대행 같은 경우는 물건이 한 개씩 가잖아요. 그렇죠? 한 개 또는 두 개, 뭐 10개도 하기도 하지만 소량입니다. 소량. 그렇지만 이 사입은 판매 목적으로 대량을 구매하는 거예요. 아까 동대문 사이삼촌 그분도 판매 목적으로 도매시장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이것처럼 일정량 이상을 이제 구매하는 거를 사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입이 있고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EU라든지 광저우 도매시장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뭐 대량으로 사입 이런 것들은 도매시장 사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88이나 타오바오, 알리바바 물건도 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요 사입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직구라든지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개인 사용, 자가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인증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 컵 있잖아요. 이 컵을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이게 이렇게 입에 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제가 마셨잖아요. 그래서 유해성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식검을 받아야 돼요. 식품 검역을 이렇게 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개인이 제가 아마존에서 이런 컵을 딱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은 그건 자가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검역이나 식검 없이 그냥 통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사입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아마존에서 이거를 한 50개를 산다. 타오바오 1688에서 이거를 100개를 산다. 이렇게 썼을 때는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판매 목적이잖아요. 사입은. 그래서 이거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전기 인증이나 전파 인증, KC 인증, 장난감 같은 경우는 KC 인증, 네,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입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직구나 이런 거 했었을 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직구를 브랜드 제품 직구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어차피 개인 사용 목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입 같은 경우는 사입 요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병행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행 수입은 뭐예요? 브랜드 제품을 이 브랜드 상표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품일 경우에는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바로 병행 수입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 코리아가 있거든요. 나이키 코리아가 있으면 나이키 코리아가 정식으로 나이키 본사에서 제품을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아서 유통을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받아가지고 물건을 유통하는 거죠. 국내에 정식 수입 통관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나이키 코리아가 만약에 이 나이키 제품을 비싸게 판매해버리면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물건이 너무 비싸지니까. 나이키는 사고 싶은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병행 수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제품. 그래서 정품인 경우에는 그 제품을 정식으로 라이센스 허가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병행 수입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입에서는 이 병행 수입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병행 수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제품을 수입할 수 있어도 인증 있잖아요. 인증 같은 경우는 또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인증을 이미 이제 받아놓은 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동일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A 업체가 A 제품을 수입해 올 때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B 업체, 다른 업체죠. 다른 업체가 똑같은 A 제품을 수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B 업체는 근데 다르잖아요. A 업체하고 다르잖아요. 이 B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 A 제품의 샘플을 갖다가 인증 기관에다가 A 업체가 인증을 받은 그 기관에다가 동일하게 제품을 내서 이 두 가지 제품이 동일한 제품이다 라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제품도 병행 수입으로서 특별하게 인증 비용 없이 이걸 인증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병행 수입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행 수입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인증 비용도 굉장히 줄이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장점이 많죠. 브랜드 제품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정품이어야 됩니다. 정품. 요 관련해 가지고 병행 수입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시간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병행 수입, 직구, 배송 대행, 사입 요런 용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깜빡했는데 수입 대행이라는 게 또 있어요. 수입 대행. 수입 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이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구매 대행은 비슷한 건데 구매 대행은 개인이 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를 아까 구매 대행도 했었잖아요. 근데 수입 대행은 약간 구매 대행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의뢰받은 것들을 이제 대신 예를 들면 공장을 찾아준다든지 해외에 있는 브랜드 제품의 도매상이나 이런 것들을 컨택해 가지고 수입 통관까지 대량으로 수입 통관까지 해주는 거를 수입 대행 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용어도 한번 정리하고 하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 시간이 또 지나더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